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좀 시간이 늦었는데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도 자겠습니다. 자, 차직권 오늘 25강이죠. 권리분석 25강. 그 다음에 제 강의는 730강입니다. 차직권 6가지는 알고 투자하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차직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표를 보면서.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문제가 되죠. 경매학원 투자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됐죠. 그죠? 제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경매는 홀로 해야 된다. 홀로 일어나야 된다. 뭐 학원 가서 학원이 낙찰받은 물건 공동 투자하려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불과 10 몇 년 전에 제가 경매를 처음 입문할 때요. 10한 4, 5년 전. 그때도 한참 돌았어요, 그게요.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난 지금에 또 그게 유행돼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2년 전부터 항상 그렇게 했죠. 제발 경매학원 다니지 말라고. 가봤자 공동투자밖에 안 한다고. 다니지 마시라고. 가서 권리분석만 배우고 때려치라고.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제 교재 갖고 공부하라고. 그죠? 6개월이면 되니까. 가서 진짜 학원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공동투자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맨날 그림 그리는 게 돈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일종인데 한 13, 14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 또 2, 3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지금 경매학원들이 지금 완전 순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원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많아요.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몇몇 개 채널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말을 현혹돼 가지고 확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그 사람들 딱 강의 한마디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사기꾼처럼 강의 잘하네.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나도 넘어가겠구나. 나도 내가 만약에 10 몇 년 전이라고 했다면 나도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매는 홀로 해야 된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안 늦습니다. 제 교재 구매하신 분은요 60대 넘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분들 60, 50 후반 60 한 3살, 4살 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진짜 그분들 뭐 그 중에서 낙찰 받으신 분이 한 7, 8명 되시고요. 어쨌든 지금 뭐 잘 달리시는 차분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경매학원 투자주의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여러분.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죠? 거기서 또 공부하는 시간, 또 집에서 복습하는 시간, 차라리 그러느니 저는 돈 진짜 몇 분만 주고요. 제 교재 사서 그냥 깔끔하게 공부하고 말겠어요. 저도 옛날에 해보고 나니까 많이 좀 후회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제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저기 한 가지 전 말씀드릴 게 9월달이나 10월달부터는 이제 멤버십 형태로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구매하신 분,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 풀 영상을 교재와 함께 들을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구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숏 영상으로 이제 강의가 계속해서 나가긴 할 거예요. 기존의 강의도 대부분 하이라이트만 그냥 숏 영상으로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나 11월부터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공부하셔가지고 경매 홀로 일어나십시오. 그죠? 왜 굳이 학원 가서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문제를 낼 건데요. 이거 맞추시면 여러분들 차직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점령하신 거예요. 자, 맞추신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보겠습니다. 자, 나대지가 있고 A 토지 소유예요. 이 토지가요. 자, 그런데 요게 A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B라는 사람이 이 토지 임대차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만 경매가 나왔어. 그래서 이 건물을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제가 2번인가 방송해드렸는데 굳이 차직권 얘기 안 해서 이제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 차직권, 지역권, 막 임차권 다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차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만 경매가 나와서 건물을 경매 맡았다. 철거죠? 그죠? 그래도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이 A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와서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차지권, 이 사람 차지권이 있는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철거할까요? 존치할까요? 이런 경우는 존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상권은, 만약에 이게 지상권자라면,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면 차지권은 철거지만 지상권은 존재죠. 그죠? 여기서는 지상권도 당연히 존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A 토지 소유를 경매에 나와가지고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차지권, 건물 등기가, 보존 등기가 돼 있겠죠? 그죠?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보존 등기 돼 있는 건물의 내용 연수는 지상권을 유치 적용해서 30년이다, 15년이다, 5년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1990년 1월 1일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보존 등기 한기가 1990년 1월 1일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지워볼게요. 1990년 1월 1일이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2024년 현재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상권을 유치 적용하니까 이 차지권은 소멸입니까? 그냥 아니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처럼 지금도 계속 계약이 유지되고 있나요? 왜? 1990년 1월 1일에 건물을 신축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존 등기도 했고 계약서도 있어요. 제가 2024년 현재까지 임차 중이고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사령관이. 이런 물건을.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30년, 15년,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합시다. 30년 지났으니까 철거입니까? 아니면 묵시의 갱신이 돼가지고 30년 또 같은 기간으로 30년이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매사령관은 이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배우죠. 여기까지. 좀 똑똑한 학원들은 여기까지 가르칠 거예요. 똑똑하지 못한 학원은 이것도 모르고, 솔직히 똑똑하지 못한 학원은 이것도 몰라요. 여기까지도 몰라요. 좀 이제 수준급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학원에 다니면서 차지권 있는 거 조심해라. 차지권 있는 거 입찰 받지 마라. 맨날 그딴 이야기나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제가 여담으로 그러잖아요. 개하수라고. 개하수 진짜.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해. 생각에 발산을 전혀 안 해. 발상에 전환을 안 해요. 자, 이거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 임차인이 있어요. 토지 임차인이가 건물을 졌겠죠. 근데 건물을 때려 부숴버리고 새롭게 신축을 했어. 차지권을 가지고.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허이. 자, 그리고 보존등기보다 앞선, 여기 보존등기 있죠. 여기 보존등기 했다고 했죠. 저기 보존등기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 요 건물은 경매가 나왔다 하면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이건 아시겠죠? 철거죠? 이걸 모르면 죽어야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죽지는 마시고 낙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뭐 목을 매든 거기서 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건 당연히 철거죠. 그죠? 왜 후순이잖아요. 그냥 토지 임차권 등기는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관계라고 보시는 게 돼요. 물건이 아닙니다. 채권이에요. 자, 여기까지 맞추셨나요? 몇 개나 맞추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자, 토지 임대차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이 되죠? 그죠? 묵시의 갱신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토지 임대차를 여기에서 20년을 했어. 아니면 30년을 했어. 아니면 10년을 했어. 원래는 옛날에는요, 민법에 나와 있는 토지 임대차는요, 20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10년을 더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안 된다. 토지 임대차는 영구 무한대도 가능하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는요, 영구 무한대도 가능합니다. 토지 임대차는 20년, 10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번 네이버 뒤져보십시오. 네이버 뒤져보시면 아직도 토지 임대차는 20년, 30년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토지 임대차는 법정 지상권 유치 적용하기 때문에 30년, 15년, 5년 그런 걸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 쫙 깔려 있어요. 아마 제가 하는 얘기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들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A토지 소유자하고 A토지 나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존 등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죠? 계약서도 있어요. 당연히 토지는 A토지겠죠. 그런데 보존 등기까지 했는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고 압류가 있고 가압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로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이 보존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멸입니까? 존치입니까? 철거죠, 철거.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은 경매 나오면요. 철거입니다. 하나씩 써가면서 할게요, 제가요. 철거. 그죠? 철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이건요. 93년 대법원 판례인데, 자, 보존 등기를 한 이 건물 신축자가, 그죠? 이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가 나왔네? 경매가 나왔어요. 물론 토지 소유자는 A도 그대로겠죠. 그러면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 2024년 1월 1일 날. 그럼 요것은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당연히 철거죠.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경매사령관은 철거당해야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입니다. 이건요. 볼 것도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판시하고 있고 아래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실어놨습니다. 물론 제 블루오션 교재 다 실어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지상권이라면,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존치죠, 존치. 지상권은 차지권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자, 이건 철거. 예스. 지상권은 뭐예요? 존치. 아이고 왜 영어가 나오냐. 존치요. 지상권은 존치입니다. 이건 철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토지가 만약에 경매가 나왔어. 토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 토지가. 그래서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건물은 존치입니까? 철거입니까? 당연히 존치죠. 존치. 당연히 존치예요. 그죠? 여기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존치다. 그죠? 존치.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 생기는 거죠, 이제. 자, 제가 이거 차지권 있는 거 알고 낙찰 받았어. 그죠? 차지권 있는 거 알고 낙찰 받았어. 그래서 지금이 1990년대 쳤잖아. 이게 1990년 1월에 1일이 쳤잖아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4년이죠. 그죠? 2024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그죠? 어떤 뭐 네이버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30년, 15년, 5년을 주장합니까? 건물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토지 임대차가 20년 플러스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30년밖에 인정이 안 합니까? 최대? 아니에요. 영구 무한대도 가능합니다. 영구 무한대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낙찰받고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이런 토지 차지권을 낙찰 받으면 그냥 그러면 이것은 이미 그러면 묵시의 갱신이 돼 있으니까 그냥 냅둬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월세를 받는다든가, 그죠?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계약갱신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고 해서 이게 건물이 좋은 건물이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건물이면요 매도 몇십억 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판넬로 지은 거, 옛날 허름한 것들, 그런 것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토지 수용해서 건물은 때려 부술 것들 있잖아요. 내역연수 보통 30년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은 뭐 평당 50만원 밖에 안 쳐요. 그래봤자 뭐 이 건물 30평이면 뭐 1000만원 1500 밖에 안 하잖아요. 토지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고 건물값이 1500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차지권 성립해도 기한이 이렇게 됐으면 낙찰 받으세요. 그죠? 뭐가 무서워서 낙찰 못 받지? 예? 뭐가 무서워서 낙찰을 못 받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 자, 원래 임차권 등기는요 존속기간, 뭐 차임 보증금, 그죠? 차임, 그 다음에 차임의 지급 시기, 범위, 존속기간, 임차권자, 요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는 게 맞아요. 요런 게 기재를 해야 등기법이 나와 있거든요. 등기법 몇 조인지 모르겠네. 밑에 있는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4조에 나와 있네. 74조에 임차권 등기의 등기사항, 차임 지급 시기, 뭐 존속기간, 임차 보증금, 임차권의 양도,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요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강했던 물건이라. 자, 그런데 자, 소유권, 이게 토지예요. 토지 등기부거든요.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자 김땡땡님, 그리고 건물 등기부거든요.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해서 이름이 다르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죠? 이 건물인데, 그러면 요것은 차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뭐 차임이라든가 존속기간이라든가, 그죠? 범위라든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탈락 이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탈락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등기부를 보라는 이유가, 그러면 요렇게 위에 것처럼 요렇게 자세하게 존속기간, 뭐 임차 보증금, 차임, 뭐 차임 지급 시기, 뭐 범위, 존속기간, 임차권자, 요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차지권을 하더라도 판단하기가 쉬운데, 탈락 요렇게 소유자 누구 땡땡땡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차지권이야 이거, 그죠? 100% 차지권입니다. 뭐 등기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무에서 임차권 등기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차지권에 성립된 관련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러 가면요, 보존 등기를 하러 가면 대략 그냥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누구 땡땡땡, 나머지는 어디에 있겠어요? 계약서에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확인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20년 30년 이상 그렇게 계약서를 썼겠습니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30년 40년 쓴 거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속된 말로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써요, 여러분. 안 쓴다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 보존 등기라는 말밖에 아무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등기부에 아까처럼, 아까 밑에 보셨죠? 요렇게 보신 것처럼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글자만 딱 써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뭐 학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줄란가 모르겠네. 뭐 어디 뭐 기후로 시작하는 학원 가면 뭐 그게 뭐 사기를 잘 친다니까.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뭐 3천억을 해먹었다나 어쨌다나 뭐 요즘 항상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만요. 그죠? 학원생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 3천억 얘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 학원에 가면 알란가 모르겠네. 거기 한번 다녀보세요. 난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 근데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그리고 또 제 구독자가 아니라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물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 구독자 중에,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어쨌든 간에 등기부에 보존 등기만 있고 아무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다. 그러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는,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냐고요. 기간이 없다며. 그럼 이 사람이 10년 주장하면 20년 주장하든 30년 주장하든 이 사람 말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란 이 말은, 그죠? 묵시의 갱신이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묵시의 갱신이. 그죠? 다시 말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거고,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았어. 아까 같은 물건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기간의 약정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등기부에 아무런 사항이 기재됐잖아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사령관이 이런 거 낙찰 받았다? 나는 그래서 옛날에 부산에 무슨 무슨 여성분이 하시는 저희가 있더만 유튜브가, 제가 한번 누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맞냐고. 이 건물 옛날에 한번 방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간에 약정이 없네? 등기부에 없네? 그럼 이건 뭡니까?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죠. 그죠? 정상적인 임대차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죠? 이건 뭡니까? 기간에 약정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묵시의 갱신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의 갱신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묵시의 갱신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시의 갱신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럼 박영춘이 낙찰을 받고, 야, 나 너하고 이제 임대차 안 할 거야. 때려치자. 그러면 저는 뭡니까? 건물 매수할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물 막 삐까뻔쩍한 거 하지 말라고. 그죠? 삐까뻔쩍한 하지 말라고. 그냥 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건물,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용 감정에서, 그러니까 보통 감정에서 20년 지난 건물들은요, 평당 한 50만원? 물론 이제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쳐줘요. 그래봤자 30평 해봤자, 339. 그러면, 1000만원인가? 1천만원이죠?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냥 사! 그냥. 아니면, 그죠? 뭡니까? 그냥 월세 팍 올리던가.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특히나 등기부에, 아까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만,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예요. 등기법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것들을 등기를 해야 돼요. 토지 임대차는요, 임차권 등기, 그죠? 요걸 기재를 해야 된다고요. 특히나 차임, 요것은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무에서는 이것까지 안 합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차지권 등기부 딱 떼어보고 보존등기 돼 있어. 그죠? 보존등기 돼 있어.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좋을 수 있어요. 아까 같이 그런 건물은 조금 가격이 나가겠지만, 그죠? 이런 경우는 가격이 좀 나가겠지만, 그죠? 가격이 나가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좀 허름허름한 것도 있어요. 그죠? 허름허름한 것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런 것들, 졌던 것들. 그죠? 그리고 2000년대 졌던 것들. 웬만한 사람들이요, 토지 임대차, 그렇게 여러분, 30년, 20년씩 안 해줘요. 안 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토지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형제간에 만약 토지 임대차를 했어.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형이고 이 사람이 아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형이 토지주인데, 야, 동생, 네가 그냥 여기서 건물 짓고, 네가 그냥 살아. 장사해먹어.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임대차 기간 몇 년. 야, 그냥 쓰는 데까지 써. 그러겠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거겠죠, 이것도. 그죠? 아무것도 없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말 그대로 묵시의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묵시의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이 정도면 힌트가 좀 많이 됐을 건데. 힌트가 많이 됐을 건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해서 토지 임대차는 영구 무한대도 가능해요. 영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보존등기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안 돼 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로 보는 겁니다. 그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거든요. 민법 635조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들은. 그죠?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아까 그 좋은 거 말고 뭐 옛날 집,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어진 그런 것들, 거의 뭐 감정 평가해도, 그죠? 거의 뭐 가격이 안 나가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차지권 있는 것들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지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겠죠.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겠죠.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 임대차 동의한 조건을 보며 기간은 존속기간이 없는 임대차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토지주하고 우리 20년으로 계약합시다. 근데 지금 1990년에 이제 이 사람이 졌잖아. 20년 계약했어. 그러면 2010년에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서로가 대분이 없다. 그러면 묵시의 갱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시의 갱신으로. 묵시의 갱신이 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존속기간은 없는 거죠. 존속기간 따로 없는 거죠. 묵시의 갱신. 존속기간 따로 없으니까 뭡니까? 네? 존속기간 약정이 따로 없는 거니까 뭡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찰자의 경매사람과는 만약에 이게 최초의 계약이 20년이 됐다.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계약이 뭐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다.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다. 기간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그죠? 임대차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인 거예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이 좋은 거 받지 말고, 신핀 건물 막 작년에 지은 거 받지 말고, 그죠? 작년에 신핀 그런 거 받지 말고, 그건 제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시간 되면 얘기할게요.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어진 것들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장사를 하려고 많이 이제 상가 건물, 뭐 아니면 이제 이게 가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경매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위주로 낙찰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차지권 때문에 엄청나게 감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다면, 묵시의 갱신은 뭐라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학원에서 이런 거 못 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더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다고요. 잠깐만 쉬고 할게요. 자, 제가 좀 잠깐 정지시켜놓고 담배 한 대 폈습니다. 밖에. 어쨌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뭐냐면, 오늘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불로소송 기재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보세요. 자, 예외 규정이 뭐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예외 규정이 있음이라고 돼 있죠. 이건 판례에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존경하는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판례에 나온 거예요. 예외 규정이 뭐냐면, 내가 지상물을 매수 안 해도 되는 예외 규정.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어서 임대차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경우. 중요한 내용이죠. 토지 임대차 차임이 현저히 저렴하여 임차인이 투여한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익을 얻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물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임대인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죠? 상기 내용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시가로 매입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다가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음식점을 위한 거야. 음식점을. 나는 여기 거주의 목적인데 이 사람은 오로지 영업을 위한 시설물들로 다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어떤 그런 구조도 그런 구조야.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 뭐 어떤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하여간 아까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판례가 있으니까 이 판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아래 실어놨습니다. 아래 실어놨으니까 꼭 찾아보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차지권에 대해서 좀 제가 밑에 있는 건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비공개라 제가 얘기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교재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차지권에 대해서 겁을 그렇게 특별히 내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죠? 특별히 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특히 묵시의 갱신, 요거 묵시의 갱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계약, 요거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큰 수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원래 오늘 요걸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대 사람들이. 요게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뭐 했냐면, 아이고 어딨어, 조회수 100만이 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거 이제 여기 완공된 건물의 건물 철거, 완공된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 요걸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렵대요. 요걸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불러오신 게 이제 상당히 다 실어놨거든요. 요거 이어서 사실은 요거 이제 요걸 하려고 그랬어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그죠? 그 다음에 거의 완공된 건물의 사용 승인과 준공 검사, 요걸 하려고 했더니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로 차지권 총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좀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들을 갖다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오늘 이 강의를 했어요. 필요하신 분은 제 요거 이제 9월달 10월달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특히 학원 다니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박영준 교재도 구매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따블어 든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오류일 수도 있죠. 그 부분은. 그죠? 제가 학원 다니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전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한 3개월 권리 분석만 배우라 하겠는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요, 1년 다니고 2년 다니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없는 것 같죠? 제가 학원만 제가 한 3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하물며 대학교 평생교육원까지 정말 한 20군데 수료증이 있는데, 20가지 수료증이 있는데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려요.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다녀도 뭔가를 자꾸 갈구하고 막 배우려고 했는데도 궁금증이 안 풀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13, 14년 전인가?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사실 이 교재에다 다 옮겨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현명하게 학원에서 특히 공동 투자하지 마시고요. 또 학원에서 낙찰 받은 물건, 또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막, 이제 뭐 고기 꾸고, 막, 임장 가고, 아이고, 뭐 하는 건지 모르.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경매는 홀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6개월만 바짝 신경 써서 공부하면,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학원 강사 원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